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전날 온체인 관점의 주요 변곡점을 넘어섰고 현재는 차트 관점에서 중요한 이평선을 연이어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지,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시장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공기가 느껴지고 시장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차츰 살아나듯 우리 일상도 활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크롱님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그래서 오늘 한 줄 전략은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시장, 셧다운 위기 해결과 고용지표 확인 후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유지하자. 핵심 자산은 유지하고 분할로 추가 매수를 이어가되 안전지향 투자자는 장기적 추세 확인 후 돌파 매수로 추가 진입한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이 거래일 연속 강세 마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1천억 달러 규모 계약의 순환 출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바 있지만 엔비디아가 2% 상승하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연방의회 상원은 연방정부의 2020급 5회 개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임시 예산안 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요 의회 수뇌부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 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오는 3일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포함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전했습니다. 8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8% 늘어났습니다. 이 지표는 거래 완료가 아닌 매매 계약 체결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는 매매 계약 후 1, 2개월 뒤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주택 구매가 가계의 가장 큰 소비이자 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경기 선행 지표로도 활용합니다.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90%에 육박하고 있고 연내 2회 금리 인하 관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196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평당가 73,983달러에 총 64만 31BTC 473억 5천만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8억 1,2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다고 코인쉐어스가 발표했습니다. 2주 연속 순유입 추세에서 순유출 추세로 돌아선 것이고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서 7억 1,900만 달러, 이더리움 관련 투자 상품에서 4억 9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반면 시장 약화 국면에서도 솔라나 관련 투자 상품에는 2억 9,1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현물 ETF 승인 관련 기대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지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보유자 지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펀더멘털 지표는 7월 초를 제외하고 3분기 대부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 신호는 8월 중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고위험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국면과 펀더멘털 약화가 동시에 발생할 때 강세에서 약세 추세 전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다소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4분기 상승을 시도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은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 월간 종가 기록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기존 역대 최고 월간 종가는 7월 말 기록했던 115.7K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K를 하회했던 구간을 점검해보면 단기 보유자의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터치했고 괌에도 구간에 진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보유자가 많은 매도를 했고 대부분은 손실을 보고서 매도한 것입니다. 현재는 괌에도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인 MVRV도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MVRV 비율은 이전형으로 조정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해당 구간은 중기 조정 이후 강세 재개 구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축소하면 신규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결제약정 비율이 6.7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레버리지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30일 순 흐름은 약 17만 BTC로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입된 것보다 약 17만 BTC가량 거래소에서 더 빠져나갔다는 뜻으로 매수자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8가지 주요 지표를 종합한 사이클 익스트림 오실리테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아직 사이클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21년 사이클에서는 정점 시그널이 노란색 바로 꾸준히 표시되었으나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2024년 초와 2025년 초에 잠시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사이클 관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강세는 비트코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안정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면 자본은 다시 알트코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상으로 거래소 보유량이 크게 감소 흐름을 보인 이후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5K를 경계로 매도벽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막아서려는 매도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K에도 뚜렷한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일시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큰 흐름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도 차츰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체 주문량도 매수 우위로 소폭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가격 반등 구간에서 크게 상승했고 현재는 소폭 조정 중이지만 높은 수준의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에 미국 기관 수요가 주요 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트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을 연이어 상방 돌파했습니다. 122평선을 넘은 이후 22평선과 52평선까지 넘어섰습니다. RSI도 중립 구간인 50과 2평선을 넘어섰고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을 받더라도 52평선을 지켜내고 지지 후 반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평선이 52평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상방 돌파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